오늘 나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쓰던 게임기를 방바닥에 던질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나 자신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군대 간 아들 물건을 들고 난리를 친다고, 나이 들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방에서 제일 쓸모없어 보인 건 아들 물건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을 키우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나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밥 챙기고 옷 챙기고 학원 보내고 그게 내 역할이고 내 자리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군복을 입고 집을 나가던 날 나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하고도 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등산을 나가고 주말이면 골프와 낚시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나는 점점 말할 상대를 잃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밥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답답해져서 싱크대 앞에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감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보자고 했지만 나는 그 약이 내가 사라진 이유까지 채워주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처음으로 아들 물건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던 작은 기계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게임기를 던지지 못하고 내려놓은 뒤 나는 그 방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들어왔는데 막상 손에서 물건을 놓으니 분노가 갈 곳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게임기를 책상 위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않던 행동을 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무슨 기계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그렇게 열중하던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아들과 아직 연결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총을 맨 사람들이 낯선 공간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컸고 움직임은 빨랐고 글씨는 작아서 제대로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이건 분명 내가 들어가도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눌러보지도 못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괜히 더 초라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문화센터에서 배웠던 컴퓨터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마우스가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 틀리면 다시 하면 된다는 강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수다를 나누다 보니 아주머니 손자 하나가 휴대전화를 붙들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들 방에서 봤던 바로 그 게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거 한다고? 배틀그라운드라고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화가 아니라 이상한 오기가 나를 그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하던 거라면 나도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아주 사소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되는 시간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은 엄마가 원할 때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괜히 아무 일 없는 척 말을 꺼냈습니다.
게임 얘기를 꺼내자 아들은 잠깐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휴가 나오면 같이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곧 점호 시간이래요. 그 한마디로 통화는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은 곁에 없었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현실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나는 혼자서 게임을 켰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쓰러졌고 어디서 맞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망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괜히 군대에 있는 아들 앞에서 혼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번 넘게 시작했고 10번 넘게 끝났습니다.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옆에 없어도 나는 이걸 그냥 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이 방에 남겨진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휴가 나오는 날 아들 앞에서 모르는 척만은 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는 남편이 나간 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나서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출근하듯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쓰러지고 뛰다가 벽에 부딪히고 어디서 맞았는지도 모른 채 끝났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너무 빨랐고 나는 늘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손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누르면 움직이는지, 어디서 총소리가 나는지 아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웠던 컴퓨터 수업처럼 느려도 반복하면 남는 게 있다는 걸 나는 이미 한번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싸울 생각을 버렸습니다. 숨어만 다녔습니다. 풀숲에 엎드리고 집안 구석에 숨고 사람 소리가 나면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화면 위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0, 40, 30.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게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먼저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도망칠까 하다가 그냥 눌렀습니다. 총소리가 났고 화면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문장이 떴습니다. 처치일.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가 본 것도 아닌데 괜히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나는 또 탈락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방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휴가 나온 아들 앞에서 적어도 도망만 치는 엄마는 아니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들이 곧 휴가를 나온다는 말을 했던 날부터 나는 괜히 더 조급해졌습니다. 괜히 더 잘하고 싶어졌고 괜히 더 못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뻑뻑했고 손목은 아팠지만 이상하게 게임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잘 풀렸습니다. 숨는 타이밍이 맞았고 도망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총을 쏘기 전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한 명, 그 다음엔 또 한 명. 화면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몇 명이 남았을 때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순간에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처음 보는 문장이 떴습니다. 탑3.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웃음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군복 입은 모습이 아니라 어릴 때 게임기 들고 자랑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화면을 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요즘 좀 괜찮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들 방에서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내일이 조금 기다려졌습니다. 아들이 휴가를 나와 집에 들어오던 날 집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신발이 하나 더 놓였고 현관에 군복 가방이 보였습니다. 나는 괜히 부엌에만 머물렀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던 순간 아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책상 위 화면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나는 그 말에 바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손에 들고 있던 행주만 접었습니다. 들킬까봐가 아니라 이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계정 이름, 기록, 남아있는 화면. 그제야 아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놀란 표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가 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변명부터 나올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엄청 연습해야 되는 건데.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칭찬인지 확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어. 그 짧은 말 뒤에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모두 들어 있었지만 끝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다시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엄마가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아들은 말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한판 해볼래? 그 말이 왜 그렇게 심장을 세게 치는지 나는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게임 한 판일 텐데 내게는 시험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계정을 확인했고 설정값을 훑어봤습니다. 감도를 조정하려다 멈췄습니다. 이미 손에 맞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엄마가 다 맞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설명을 덧붙이면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이 먼저 앞으로 나갔고 나는 뒤를 지켰습니다. 소리가 나자 아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나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기다려 아직이야. 아들은 잠깐 멈췄고 그 짧은 순간에 적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이번엔 내가 먼저 쐈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났을 때 아들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혼자 한 거 맞아? 그 질문에 나는 웃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도 놀림도 아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존중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그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날 나는 아들 옆에서 처음으로 뒤에 숨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휴가를 마치고 다시 부대로 돌아간 뒤에도 그 방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불은 낮에도 켜졌고 나는 숨기듯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은 가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몇 위까지 갔냐고, 자기보다 잘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나는 괜히 휴대전화를 한 번 더 쥐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내가 아들 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거기서 뭐 해? 예전 같았으면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웃어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도 요즘 할 게 생겼어.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들의 엄마였고 아내였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하나로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게임을 켜는 시간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연습이었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해내는 증거였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는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들 방 불이 꺼진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나를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는 저 어떤가요? 조금 주책이지만 전 요즘 참 행복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